네, 안녕하세요. 주고생입니다. 네, 오늘 발표할 기업은 우리가 불닭볶음면으로 유명한 삼양식품입니다. 주식 요정 바람돌이님께서 정말 자세하게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핵심 포인트만 콕콕 집어가지고 잘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이때 작성한 글이 한 4달 전쯤이죠. 지금은 주가가 좀 더 올랐고요. 과연 이 주식 요정 바람돌이님이 언급한 그 핵심 사항이 실제로 실현이 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년 4월달 당시에 시가총액은 7,382억, 그리고 PBR 1.87배입니다. 지금은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은 8,100억 정도 올랐고요. 약 한 10% 정도 10%좀 넘게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8,100억. 그래서 한 10% 올랐고, 그래서 주가 흐름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과거에 이제 주가 차트 히스토리를 보면은 20년도 초반에 코로나 때문에 전체 급락을 했죠, 주가가. 그리고 두 번째, 코로나로 이제 우리가 이제 락다운이 되니까, 봉쇄가 되니까 비상식량을 비축하기 위해서 가수요로 실적이 엄청 잘 나왔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가수요는 일시적으로 이제 수요를 끌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제, 좀 락다운도 좀 해제가 되면은 가수요 소멸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봉쇄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컨테이너 같은 운임비가 엄청 올랐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수출 주식인데 수출을 되게 많이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운반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원가가 상승이 되죠. 뿐만 아니라 최근에 곡물가도 많이 상승을 하고 해서 이익률이 하락을 하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네 번째, 수출이 다시 회복을 하고 공매도나 뭐 HDC 보유주는 블록딜 같은 뭐 이슈가 있긴 한데 지금은 회복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가 히스토리를 이렇게 좀 찾아보고 학습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 많이 되고요. 실적 요약을 하면은 21년도 3분기 때 이제 실적을 바닥을 찍고 4분기 때 회복세로 돌아왔었습니다. 이유는 엄청나게 수출이 증가를 했고요. 매출 최대치 갱신했고 그리고 가격 인상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음식료주가 엄청 많잖아요. 뭐 오리온, 뭐 그 SPC 삼림, CJ 제សហ제당 등등이 있는데 몇 안 되는 수출 비중이 굉장히 큰 회사고요. 그리고 실제로 수출액이 증가하고 있는 음식료 중에 몇 안 되는 좀 성장하고 있는 그런 음식료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출 현황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22년도 1분기 때 수출은 달러 기준으로 한 46%, 원화 기준으로 57%, 환율이 지금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환 효과가 있죠. 그래서 57% 정도로 수출이 잘 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 4분기 수출에 거의 버금가는 역대 1분기 중 최대치입니다. 원래 라면 같은 경우에는 4분기가 성수기입니다. 중국 관공제도 있고, 그 다음에 라면이 원래 이제 좀 겨울이다 보니까 4분기가 좀 성수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수출이 HS 코드로 이렇게 조회가 가능해요. 그래서 조회한 결과 3월 수출 같은 경우에 달러 기준 YOY 53%, 원화 기준 64%더 올랐죠. 그래서 국가 전체 수출은 원화 기준 30%인데 상대적으로 국가 전체 수출 대비해서도 엄청나게 삼양식품이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보냐? HS 코드로 라면 코드를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은 삼양식품 것만 나온 게 아니라 라면 수출의 국가 전체의 것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왼쪽이 차트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라면 전체 수출 금액으로 보시면 되는데 우상향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 기여도가 어느 라면 회사 기여를 하냐 봤더니 삼양식품의 제품이 이렇게 기울게 더 가파른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여도가 거의 크고 거의 대부분 삼양식품 거다, 증가분이 삼양식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도 1분기 실적을 보니까 정말 잘 나왔더라고요, 수출액이. 근데 이렇게 HS 코드로 추적이 가능하고요, 라면이. 그래서 애널리스트나 뭐 관련해서 추적하시는 분들은 이제 한 달에 3번 정도 HS 코드로 이렇게 나와요. 뭐 그 10일, 20일, 30일 이때쯤. 그래서 그거를 계속 추적을 해서 플레이를 하시는 분도 있긴 한데 뭐 그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많이 나오는 질문이 지금 이때 4월 당시에는 굉장히 그 러우 전쟁도 있어가지고 원재료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때 음식료 원재료도 엄청 많이 올랐어요. 소매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원재료비 구조는 하니까 대부분 스프가 많이 나옵니다. 20% 초중반이고. 그때 이때 당시에 팜유랑 소맥도 엄청 올랐거든요. 소맥이 10% 차지하고 팜유가 한 7%, 원래는 3%였는데 급등했다고 합니다. 7% 정도로. 그래서 매출의 50에서 55%인데 이거는 농심에서 이렇게 파악을 하신 것 같고 불닭볶음면의 액상스 플러스 스프 비중이 조금 더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농심이라든지 일반 그 국물라면 대비 불닭볶음면 수출 제품 가격이 비싸니까, 비싼 가격 대비 원재료가 가격이 비싸니까 이거에 대한 원재료 비중이 더 퍼센트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스프랑 소맥, 팜유를 좀 관찰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소맥 가격이 작년 4분기 대비 올라가는데, 그러면 이익률이 작년 4분기 대비 낮아지는 거 아니냐 하는데, 그만큼 원가가 올라온 거 대비해서 판매 단가도 21년도 4분기보다 더 올랐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수출 금액이 1kg 중량 대비 3.6달러 정도로 올랐죠. 21년 1분기. 그래서 가격을 제품의 판가 전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좀 해칭이 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좀 긍정적으로 보이는 게 대표이사가 적자 사업을 계속 철수를 하고 정리를 했어요. 우유 사업, 요식업 프랜차이즈, 인터넷 쇼핑몰 등을 이제 철수를 했고, 이게 영업이익이 한 10%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또한 마케팅비를 21년도에 유난히 많이 지출했는데, 이것도 정상화되면은 더 기대를 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질문. 오징어 게임 드라마 이런 게 K 한류 드라마 때문에 일시적 현상이 아니냐 했더니, 드라마 나오기 전부터 우리나라 라면의 미국 수출은 연간 16% 정도 성장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 밑에 오른쪽에 차트 보시면은 그래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 보시죠. 16%씩. 그래서 이게 일시적인 현상일까라는 의문이 있고요. 또한 불닭볶음면이 한때 유행이 아닌가 하는데, 불닭볶음면 수출한 지가 7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여기 그래서 7년이면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 라고 또 한 그러고, 또 대표적인 차트가 이제 매운맛에 대한 수요 성장률이 인구 성장률보다 높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고추의 소비의 추이를 보시면은 계속 올라가고 있죠, 여기. 또한 여기도 미국 고추 수입량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요. 1인당 고추 소비량도 우상향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매운맛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검색 트렌드 구글로 이렇게 트렌드 보시는 것 같은데, 불닭에 대한 트렌드가 조금씩 계속 우상향하는 것을 보실 수 있겠죠. 불닭이 파란색입니다. 파란색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수출 주요 국가 중 하나인 중국인데, 중국 성장은 둔화된 것이 아닌가라고 봤더니 22년도 3월에 중국 수출 금액이 약 190에서 200억 정도 되고 역대 최대치다 라고 했고, 최근에는 온라인 판매하다가 해외 법인도 세워서 오프라인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오프라인 시장 훨씬 크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중국 인스턴트 라면의 HS 코드가 1902-3030인데, 이것도 검색을 하셔가지고 추적을 가능합니다. 중간에 말씀드리면은, 여기 제가 여기 사이트 있는데 통계 수주에 여기 수출입 데이터라고 있거든요. 여기. 네. 이 사이트에 여기 보시면 여기 HS 코드를, 각 품목별 코드를 미리 알아가지고 인터넷 치면 나와요. 구글에 뭐 라면 수출입 코드 치면은 거기다가 치면은 조회가 됩니다. 월별로 이게 수출입 데이터가. 그래서 이게 여기 사이트 여기 있으니까 무역 통계 트레스 밴드 트레스.or.kr에서 수출입 통계에서 잠정치 조회에서 여기 HS 코드 입력을 하시면은 수출입 양이 나오니까 수출입 관련해가지고 종목을 투자하실 때, 트래킹 할 때 꼭 필수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출 중 중국 의존도가 높지 않냐라고 했는데, 이제 조금씩 낮아져서 중국 비중이 25%로 낮아지고 있다. 이유는 동남아 시장이랑 미국이 급성장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사우디 쪽에서 급성장을 예상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미도 앞으로 진출도 해야 된다고 하고요. 중국의 짝퉁, 짝퉁 브랜드 나왔었는데 이제 소송을 제기하고 있고, 하지만 짝퉁이 나올 만큼 인기 있다는 반증이다, 오히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사드 배치, 이거 지금 좀 많이 시들어진 것 같은데, 예전에도 사드 배치 하고 한 학년 있었을 때 삼양식품 중국 수출은 계속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5%로 낮아냈고, 그 다음에 불닭볶음면 원 아이템 아니냐, 원 브랜드 리스크가 있지 않냐 하니까 하는데, 여기 그래프 보시면 밑에 여기 해외 보시죠. 해외가 중요하니까. 여기 파란 색깔, 이게 진한 파란색이 불닭볶음면 브랜드인데 86.4%부터 18년도에 21년도 3분기 78%로 조금씩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조금이나마 이제 원 브랜드 리스크를 벗어나고 있다라고 해서 다른 제품들이 더 많이 팔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결국에는 불닭이 78%니까 압도적으로 중요하긴 합니다. 정말 이게 핵심이긴 하고요. 신제품도 많이 출시하고 있다고 하니까 불닭 라볶이 짬뽕 비빔면 해서 이것도 수출이 잘 되면은 좀 좋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불닭볶음면이 핵심이긴 합니다. 정말 원 브랜드 리스크가 그래도 있긴 한데, 일단은 1부 여기서 마치겠고요. 2편에 이어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